이것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무기력했던 50대 박 씨가 한 달 만에 활력을 되찾은 비결은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사실 평생 모은 재산이 증발하는 경제 폭풍을 역전시켜 100억대 자산가로 올라선 비결이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었죠. 오늘 그 모든 비밀을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복합적인 경제 폭풍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당신의 은행 예금이 흔적도 없이 증발하고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값이 절반으로 떨어지며 수십 년간 쌓아온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부의 대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충격적인 공포의 이면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생 다시 오지 않을 단 하나의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과거의 경제 위기 속에서 이 진실을 외면했다가 깊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2008년 당시 저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의 괜찮다는 말에 안주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동안 저는 가진 자산을 지키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내던질 때 소수의 현명한 사람들은 그 자산을 헐값에 조용히 매수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1929년 대공황 때 일부는 절망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미래를 지배할 기업의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수많은 중산층이 파산했지만 소수는 헐값에 매물로 나온 핵심 자산을 확보하며 다음 시대의 부를 독점했습니다. 결국 경제 위기란 부 자체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주인이 바뀔 뿐입니다. 정보를 모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손에서 시대를 읽고 냉철하게 준비한 사람의 손으로 부가 이동하는 거대한 흐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경제 지표와 세계적인 거물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바로 그 2026년의 대이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투자자 워렌 버핏이 역대 최대 규모인 수천억 달러의 현금을 방어태세로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이 현금을 단순히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번 폭락장에서 거대한 기회를 잡기 위한 총알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지금 깨닫는다면 당신과 당신 자녀들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 위기에서 자산을 지키는 수준이 아닌 압도적인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전략을 공개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준비하고 모르는 사람은 이전처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부자들이 사용하는 첫 번째 핵심 전략은 다가오는 위기를 예측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번엔 다르다고 외칠 때마다 역사는 100년 넘게 일정한 패턴을 반복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략 18년에서 20년 주기로 시스템이 과열되고 붕괴 지점에 도달하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2026년 폭풍을 예고하는 붉은 경고등들이 동시에 켜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자산시장의 과열입니다.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한 나라의 GDP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지표는 이미 역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는 주가가 실제 기업의 내재 가치와 완전히 동떨어진 비이성적인 탐욕의 거품 위에 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가 통제 불능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개인들은 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낮은 이자에 의존하여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조금만 더 오르거나 신용이 경색되면 이 모든 부채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연쇄부도 사태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신용카드 연체율과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도 괜찮다,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다라고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1999년 닷컴 버블 직전에도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똑같은 달콤한 말들이 난무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러한 대중의 안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냉혹한 경제 지표와 역사적 패턴만을 믿고 조용히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음을 무시하고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은 쓰나미 경보를 듣고도 해변에서 낮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부자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두 번째 전략은 폭락장에서 가치 자산을 독점적으로 매수하는 능력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비포에는 공포와 절망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끝난 애프터에는 이 절망을 역이용한 사람들이 새로운 부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된 비결은 매우 단순합니다. 가장 싸고 좋은 자산을 모두가 팔 때 사는 것입니다. 당시 헐값에 매물로 나온 주택들은 원래 가격의 30% 수준이었습니다.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같은 혁신 기업들의 주식은 그 기업의 잠재 가치를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헐값에 거래되었습니다. 무려 90% 이상 폭락한 종목도 수두룩했습니다. 이때 용기를 내어 자산을 매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자산은 위기 이후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10배, 20배, 5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모두가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 논리적인 계획대로 행동할 수 있는 배짱과 준비된 총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위기는 일종의 정가 판매 기간이 끝난 후 최대 90% 할인 기간이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핵심 지역의 부동산이나 수백 년간 이어질 수 있는 우량 기업의 주식을 파격적인 가격에 구매할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위기는 돈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빚이 많은 사람에게서 현금을 가진 사람에게로 돈을 옮겨줄 뿐입니다. 따라서 위기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위기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전략은 위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현금 방어 태세를 지금 구축하는 것입니다. 위기 때 현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최강의 무기이자 당신의 생존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첫째, 빚을 0으로 만드세요. 특히 신용과 관련된 나쁜 빚을 제거해야 합니다. 호황기에는 레버리지 투자가 영웅처럼 보이지만 불황기에는 가장 먼저 파멸하는 지름길입니다. 빚이 있다면 금리 인상과 자산 하락의 이중 고속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모든 것을 팔아야 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빚이 없는 사람만이 시장의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침착하게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상금 개념을 넘어선 공격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에서 6개월치 생활비만을 비상금으로 준비합니다. 하지만 위기에서 부자가 되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위기 시점에 평소 자산의 20%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공격용 현금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현금만이 헐값에 나온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당신의 유일한 총알이 될 것입니다. 셋째, 구매력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험을 준비하세요. 현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에 취약합니다. 종이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는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자산의 일부는 금이나 은 같은 실물 귀금 속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투자 목적이 아닌 통화 시스템이 붕괴될 때 당신의 구매력을 보호해주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이 세 가지 방어 태세가 갖춰진 사람만이 2026년 폭풍을 두려움 없이 마주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사용하는 네 번째 전략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선택을 미리 예측하고 그들이 내민 인플레이션 카드를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결책은 바로 화폐를 찍어내서 빚을 갚는 인플레이션 유도입니다. 이것은 빚을 진 정부와 기업에게는 유리한 방법이지만 현금을 성실하게 저축해온 국민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재산 몰수 행위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동안 당신의 은행 예금과 연금은 천천히 녹아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똑똑한 부자들은 현금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에 강한 실물 자산에 재산의 대부분을 배분합니다. 핵심 지역의 부동산, 우량 기업의 주식, 그리고 금과 은 같은 자산들은 정부가
아무리 화폐를 찍어내도 그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부자들은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서 실물 자산을 사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그들이 빌린 빚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는 동시에 보유한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는 이중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전에 올 수 있는 단기적인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빚이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위기를 대비한 현금과 실물 자산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자들은 이 섬세한 균형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평범한 사람과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은 완벽한 타이밍을 포기하고 분할 매수와 재투자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의 바닥을 정확히 맞추려고 하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바닥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방식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현금을 모으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쳐 시장의 공포가 정점에 달했을 때 모든 사람이 팔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용기를 내어 조금씩 나누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가격을 예측하는 대신 싸질 때 더 많이 사고 비쌀 때 덜 사는 논리적 접근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군중의 심리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동반합니다. 호황 때는 주변에서 당신을 바보라고 놀릴 것이고 불황 때는 당신의 매수 행위를 비난할 것입니다. 부자는 이러한 감정적인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계획과 논리대로 움직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복리의 마법에 있습니다. 위기 때 50% 할인된 가격에 자산을 매수하면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 100%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만약 70% 할인된 가격에 매수했다면 무려 300%의 수익률을 달성합니다. 더 나아가 이 위기 때 벌어들인 수익금을 회복기에 다시 재투자하는 것이 부자들의 궁극적인 공식입니다. 2008년 폭락장에서 자산을 사서 2배로 만든 후 그 돈으로 다시 우량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세대를 이어갈 거대한 부를 일궈냈습니다. 여섯째, 국제 분산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다가올 위기는 모든 나라를 똑같은 강도로 때리지 않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가 한국을 강타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산을 한 나라의 통화나 자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통화로 자산을 나누고 특히 상대적으로 강한 통화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일곱째,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미래 기술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장 스토리에 의존하는 부실한 기술 회사는 위기 때 가장 먼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현금을 창출하는 기술 회사는 약한 경쟁자들이 사라지는 위기 속에서 더욱 압도적인 지위를 확보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같은 분야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오히려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2026년의 경제 폭풍은 당신의 미래를 파괴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를 창조하러 오는 역사적인 기회입니다. 질문은 당신이 이 위기에서 살아남느냐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었느냐입니다. 평생 단 한 번 올 수 있는 이 거대한 부의 이동에 동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빚을 청산하고 현금을 확보하며 공부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모두가 공포에 질려 외면하는 그 순간 당신은 용기를 내어 논리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재테크 및 자산 증식 노하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각오를 남겨주세요.